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무역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곧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시켰거든요. 원래는 이번 달 말에 트럼프하고 시진핑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했어요.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 이것을 합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걸 연기시킨 거예요. 이번 달 말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연기시킨 겁니다. 트럼프가 왜 연기시켰을까요? 자, 먼저 VOA 뉴스에서 보도한 그 뉴스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의회 내 북한 압박 강화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 행정부에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행 두 곳에 대한 제재가 요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북 협상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중요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됐다고 파악한 중국의 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두 곳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유령 회사와 개인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고 요호 의원 측이 밝혔습니다. 요호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추적해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그 산하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간사를 맡고 있는 테드 소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제 미국 행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의 농업은행하고 건설은행, 여기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라. 이렇게 미국 행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자, 트럼프는 지금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합의하기 전에 먼저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 분쟁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느냐,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두 나라가 무역 협상에 합의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라든가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뒤로 물러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중국이 아직까지 북한을 손에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기사를 보면은 다음 달에 시진핑이 남북한을 동시 방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은 중국에서 다음 달에 1대1로 포럼을 여는데 이 모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3자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은 중국은 이 1대1로 포럼에 유럽 국가들을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 뉴스를 보면은 독일의 메르켈은 군사비 지출을 못하겠다면서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켈은 화웨이 사건에서도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을 잘 안 따라와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EU하고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어요. 자, 요즘 유럽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너무 풍요로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럽이 그 고마움을 슬슬 잊고 러시아하고 중국에 붙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유럽에 특히 유럽 열강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의 열강들, 이 유럽 열강들은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죠. 원래 세계의 열강은 유럽이었는데 어느 날 저 총구석에 있던 미국이 갑자기 초강대국이 되더니 미국의 독주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불만이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워낙 미국의 큰 도움을 받아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독일의 카이저 그리고 히틀러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독주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 어떤 커다란 갭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예전처럼 자기들하고 똑같은 코드를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이 바뀌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반이슬람, 반이민, 반동성애, 그리고 친기독교,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사회 안에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하고 코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유럽은 친이슬람, 친이민, 친동성애, 그리고 반기독교,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코드가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자, 이게 요즘에 감지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본질적인 갭입니다. 갭. 자,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유럽의 코드를 잘 따라와 줬거든요. 자, 이 글로벌리즘이라고 있는데 이 글로벌리즘은 단순한 세계 통합, 세계의 어떤 경제 통합, 이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영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죄를 허용하고 하나님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사상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여기 지금 안 따라와 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자, 그때부터 프랑스의 마크롱하고 독일의 메르켈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다분히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하게 돈 문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이 생겨난 갭, 이 사이에 지금 시진핑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빨리 합의를 보기 위해서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하고 기술 이전 관련 법안을. 2.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속지 않고 무역 협상을, 그 합의를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3.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1대1로 포럼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3자 회담을 열려고 하고 있고, 그 뭐 진짜 열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일단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4.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유럽까지 끌어들여서 미국하고 EU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5번째. 결론은 뭐냐?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의 무역 합의를, 무역 협상을 해주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끝까지 북한을 못 놓아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곧 중국 은행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지금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2020년 대선 전에 북핵 문제를 끝장을 보려고 결심을 했고요. 트럼프가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에게 있어서 대북 군사 옵션을 할 수 있는 군사 전력이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스텔스 전폭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은 대북 군사 옵션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을 먼저 굴복시켜서 중국이 북한에게서 손을 완전히 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시진핑이 끝까지 버티려고 한다면은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을 때릴 거고요. 나아가 2천억 달러 중국 제품 수입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제재를 마냥 버티고 기다릴 수도 없고요. 돈이 다 떨어져 가고, 그리고 올해에는 식량도 모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자,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서 남한의 군사 분계선 쪽에 있는 한국군 전력, 정찰 능력, 그리고 경계태세가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이 그것도 굉장히 지금 느슨해졌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다 중단됐죠. 자, 한국군 최전방 전력, 정찰 능력, 경계태세가 굉장히 느슨해졌다고 하는 이 한 요소,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 요소. 김정은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파고들려고 할 겁니다. 예, 김정은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으면 남침을 일으킬 거예요. 이 두 요소를 파고들고. 김정은은 남침을 일으켜서 서울을 점령한 후에 핵미사일로 위협을 할 겁니다. 반격하지 말아라. 반격하면 이 핵미사일 쏜다. 김정은의 선택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은이 자기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회수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해요. 남침을 일으키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복원해서 뭐 미사일을 쏠 듯 말 듯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하나의 미끼고요. 여하튼 뭐 이런 걸로 계속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린 다음에 갑자기 남북 간의 대화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이 긴장이 확 느슨해지고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될 겁니다. 예,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를 할 거예요. 아, 빨리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해와라. 자, 그러니까 긴장을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 역할을 할 사람이 김현철,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사람, 그 사람이 이 역할을 맡아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김현철이를 계속 끝까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으로. 왜냐면은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긴장을 끌어올렸다가,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 무드로 갈 수 있도록 조성해 줄 사람,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간첩 비슷한 김현철이를 통일부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요구를 하면은 미국은 바로 그냥 전시작전권 알았어, 줄게 하고 내어줄 거예요.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210 화력 여단을 뒤로 빼던지 미국 본국으로 철수시키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의 남침을 유도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요,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탄핵시키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레임덕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이 수밖에는 없어요. 만약에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이 탄핵되지 않고 여전히 어떤 권력의 힘을 갖고 있게 되면은 미군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전시작전권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내어주고 김정은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시작전권 통제권 내어주고 210 화력 여단은 뒤로 빼고 본국으로 철수시키던지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정말 하늘이 도와서 문재인 정권이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은 크게 레임덕이 와서 아무 힘을 못 쓸 정도로 그 상태가 되면은 미군은 선제부폭에 들어갈 거고요. 선제부폭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김정은의 남침을 유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습부폭에 들어가는 이 작전. 자, 김정은의 남침을 유도한 이후에 기습부폭에 들어가는 작전이 훨씬 위험하죠. 그리고 인명피해도 훨씬 많이 날 거고. 하여튼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평화가 지금 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평화로운 시기인 것 같은데 실제 내막은 전혀 그렇지 않다. 폭풍 전야의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권력도 끝까지 쥐려고 할 겁니다. 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요. 이 일은 도저히 평화롭게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끝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앞날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